안녕하세요. 모를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라는 소설책입니다. 매일 기억이 리셋되는 병을 앓는 소녀와 그리고 평범하지만 다정한 소년의 사랑을 다룬 이야기예요. 그럼 읽어드릴게요. 나는 평생 나 자신을 놀라게 하는 일 없이 살 줄 알았다. 내 행동에 나답지 않다든가 스스로가 믿기지 않는다든가 같은 느낌을 받으며 놀라는 일은 없을 줄 알았다. 시험 점수나 성적도 그렇다. 놀랄만한 성과나 결과는 없다. 스스로를 잘못 보는 일도 없고 다시 보게 되는 일도 없다. 그런데 그날 밤과 후 나는 나 자신에게 놀랐다. 학년이 바뀌고 얼마 후부터 반 남학생 몇 명이 한 남학생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대학 잘 간다는 공립학교에 노력해서 들어왔건만 2학년이 되면서 열등반으로 보내진 데에 대한 분풀이일 것이다. 심정은 알겠지만 공감은 할 수 없었다. 타깃은 내 앞자리 학생이었다. 친구 사귀기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교실에서 주로 책을 읽었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 엮이지는 않았다. 그래도 선량해 보이는 사람이 눈앞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야, 너희들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날도 녀석들이 눈앞에서 시답지 않은 짓을 하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교실의 시간이 순간 멈추었다. 주범인 남학생이 돌아보더니 씩 웃었다. 그 순간부터 표적이 나로 변했다. 아, 역시나 그렇게 되는군 하고 덤덤하게 생각했다. 거기까지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유치한 괴롭힘도 근거 없는 험담과 조소도 아무렇지 않았다. 그런데 그걸 모조리 무시했더니 시시하다 싶었는지 처음에 괴롭혔던 학생이 다시 표적이 되고 말았다. 녀석들은 이번엔 들키지 않게 괴롭히기 시작했다. 돈까지 뜯은 모양이었다. 그 때문에 앞자리 학생은 종종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됐다. 작작 좀 해라. 나는 조용히 화를 내며 녀석들에게 말했다. 좋아. 그럼 네가 우리가 시키는 걸 하나라도 하면 그만두지. 주범인 남학생이 대답했다. 나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각오는 어느 정도 돼 있었다. 녀석은 일반 히노마오리한테 고백해. 오늘 중으로. 라는 중학생 같은 일을 시켰다. 그날 학교가 끝난 뒤 복도에서 그 애를 불러세웠다. 녀석들이 시킨 대로 건물 뒤로 데려가 감시를 받으며 명령을 실행했다. 그 애에겐 나중에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할 생각이었다. 너랑 사귀어도 되지만 조건이 3개 있어. 설마 고백을 받아들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눈앞에서 그 애가 손가락을 하나씩 들며 사귀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놀라 할 말을 잃었다. 그건 숨어서 지켜보던 녀석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나는 눈앞에 있는 이 애를 잘 알지 못했다. 특별반인 1반에 소속된 그 애, 히노 마오리. 히노는 여러 남학생의 눈에 매력적으로 비치는 듯했다. 우리 반에서도 몇 명이 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새삼 그 애를 바라봤다. 그냥 아름다울 뿐인 역시
내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 여자애였다. 여기서 싫은데요 라고 대답하면 그 애는 그럼 그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말하고는 길고 검은 머리를 나부끼며 가버릴까?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길까? 모든 게 원만하게 수습될까? 그래. 내 목소리가 내 것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런 인식에 이어 왜 그렇게 대답했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나 자신이 믿기지 않았다.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희노도 눈치챘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 애는 문득 긴장한 표정을 누그러뜨리더니 뜻밖의 웃음을 지었다. 그래, 그럼 우리 내일부터 사귀는 거야. 잘 부탁해. 그러고는 더는 용건이 없다는 듯 돌아서서 가버리려 했다. 그러다 다시 돌아서서는 어렴풋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조금도 무리가 없이 그저 자연스러운 그 애의 사람됨을 나타내는 듯한 웃음이었다. 그러고 보니 이름이 뭐랬지? 한 번 더 가르쳐 줄래? 가미야 도루. 이제 기억했어. 도루구나. 난 희노 마오리. 내일 학교 끝나고 또 이야기하자. 아, 맞다. 사귀는 조건 말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로 해줄래? 그럼. 그렇게 말하고 다시 미소 짓고는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내가 차이는 꼴을 보려고 숨어있던 녀석들이 재미없다는 얼굴로 나왔다. 너 진짜 뭐냐? 남을 웃음거리로 삼으려고 했던 주범이 내뱉듯 말했다. 하라고 해서 한 건데.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나를 노려보던 녀석은 흥 하고는 언짢은 표정으로 팔을 부딪히며 옆을 지나쳤다. 다른 녀석들은 뭔가 할 말이 있는 얼굴이었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그 뒤를 따라갔다. 녀석들이 간 뒤 나는 희노가 사라진 방향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지금까지 살면서 같은 학교 여자애를 좋아해 본 적은 없었다. 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스터 컴플렉스라 어머니처럼 따르던 누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아버지와 둘이 살아갈 줄 알았다. 그게 내 인생이라고 믿었다. 가정사정으로 대학에는 가지 않고 취직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반에 배정된 것도 이런 진로 희망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걸어갈 인생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는 아니지만 고등학교에 들어온 뒤로도 같은 학년 여자애를 의식해 본 적이 없다. 그건 희노 마오리라는 아까 그 여자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애를 쫓아가 가짜로 고백한 사정을 설명하는 게 좋을까? 하지만 뚜렷하게 그래라고 조건을 받아들여 놓고 이제 와서 말하기는 껄끄러웠다. 희노는 내일 방과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오해를 푸는 것은 그때로 미뤄도 되지 않을까. 그때가 되면 생각도 조금은 정리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아직 불타지 않은 하늘을 올려다보고는 집으로 향했다. 그게 나와 그 애의 첫 만남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맨 처음 하는 일은 빨래다. 나는 공영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었다. 집안일은 주로 내가 맡아서 했다. 남자 2명이 내놓는 양이니 매일 빨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아버지와 단둘이 남은 뒤로도 계속해서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 사라진 누나가 종종 말했다. 위생감을 중시하라고. 집은 가난해도 누나는
나와 아버지에게 다림질한 손수건을 주고 해지거나 구겨진 데가 없는 새하얀 옷을 입혀주었다. 표면적인 청결감보다 생활에 뿌리 내린 위생감에 신경 써야 한다. 누나가 곧잘 했던 말인데 생각해보면 우리 가족이 추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말일지도 모른다. 빨래를 널고 아침과 도시락 반찬을 만들고 있으려니 아버지가 일어나 부엌과 붙어있는 거실에 얼굴을 내밀었다. 잘 잤냐, 도르? 오늘 아침 반찬은 뭐냐?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버지. 식사 전에 오늘은 꼭 면도하고 오세요. 얼핏 보면 아버지는 별로 위생적이지 않다. 몸차림은 괜찮은데 수염 때문에 다 망쳤다. 야근은 없지만 그 대신 봉급이 적은 근처 자동차 공장에서 라인 작업자로 일했다.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도 아버지다운 패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흔적도 없다. 친척들 중에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아버지가 달라졌다고 한탄하는 사람도 많았다. 아버지와 함께 두 손을 모은 다음 김이 피어오르는 아침 식사를 했다. 한 발 먼저 다 먹고는 흰밥을 퍼놓았던 두 사람의 도시락통에 반찬을 담고 그릇을 치웠다. 책가방과 도시락 가방을 들고 아버지에게 인사한 다음 잊지 않고 손수건을 챙겨 집을 나섰다. 5월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이제 곧 끝날 테지만 나는 5월이 좋았다. 그건 전에 누나가 5월병의 뜻을 가짜로 가르쳐줬던 것과 상관이 있을 것이다. 벚꽃도 지고 4월의 바쁜 시기가 지나면 사람들이 차분함을 되찾는 계절이 된다. 실록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면서 다들 살짝 느긋해진다. 그게 5월병이라고 했다. 참 우아한 의미다. 누나는 초목처럼 조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가끔 진지한 얼굴로 내게 그런 거짓말을 하곤 했다. 예전 일을 떠올리며 역으로 향했다. 중간에 지나치는 공원 숯불에서 푸릇푸릇한 잎을 발견했다. 아름다움에 감탄하다 보니 마음을 그곳에 두고 가고 싶어졌다. 5월병, 참 우아하다. 저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는데 미안하지만 아까부터 와타야가 이쪽을 보는 것 같지 않아? 2교시 쉬는 시간에 앞자리에 앉은 시모카와에게 5월병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했다. 복도를 봐 라고 하기에 눈을 돌려보니 미인이지만 성격이 까다로울 듯한 여학생이 있었다. 희노의 친구인 와타야였다. 몰래 엿보듯 교실을 들여다보는 와타야를 같은 반 학생 몇 명이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와타야와 말을 나눠본 적은 없다. 희노와 마찬가지로 나와 별로 관계없는 존재였다. 머리가 꽤 좋은 것 같았고 서글서글한 미인이라 은근히 인기가 있었다. 어제 방과 후 복도에서 희노에게 말을 걸었을 때도 와타야가 곁에 있었다. 볼 일이 있다며 희노에게 건물 뒤로 와달라고 했을 때 따라오지는 않았지만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와타야에게서 시선을 떼며 나지막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말 안 했는데 어제 학교 끝나고 일반 희노한테 고백했거든. 뭐? 그래? 어떻게 된 거야? 와타야를 보고 있던 시모카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오늘은 무사히 등교했지만 시모카와는 어제 학교에 오지 않았다. 시모카와에게 대답하기 전에 우리 반 주요 남학생 그룹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중심인물인 녀석이 내 시선을 알아차리고 재미없다는 듯 눈을 피했다. 오늘 아침 시모카와는 녀석들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았다. 약속은 지켜지는 듯했다. 복도로 다시 시선을 돌리자 이번에는 와타야와 눈이 마주쳤다. 쇼트커트가 잘 어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이목구비가 반듯한 애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을 내게 듣고 싶진 않겠지만 와타야의 입이 움직였다. 희노와 친하니 어제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른다. 별로 눈에 띄고 싶지 않은지라 부르기 전에 먼저 일어섰다. 시모카와, 잠깐 기다려줄래? 금방 돌아올 테니까. 응, 그래. 와타야에게 다가가 곁을 스쳐 지나쳤다.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본 그 애에게 복도 구석을 가리키자 뜻이 통했는지 잠자코 따라왔다. 미안, 뭐 볼 일 있었어? 인기척이 없는 곳에 다다르자 돌아서서 물었다. 감히 하지? 와타야가 선선한 어조로 이름을 확인하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쪽은 와타야지? 편하게 말해도 돼. 그러고 보니 말을 나눠본 적이 거의 없지? 찾았지 뭐야. 와타야는 그렇게 말하고는 흥미어린 눈빛으로 나를 다시금 쳐다봤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현실에서는 행동을 해야 반응이 있다. 정체돼 있던 것이 단번에 움직이려고 하는 상황을 뭐라 말할 수 없는 기분으로 바라보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희노 마오리 말인데 사귄다는 거 사실이야? 말이 허공에 맴돌았다. 그런 것을 물으리라고 예상했으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뭐 그렇지. 일단 긍정하자 와타야는 놀란 얼굴이었다. 역시 사실이었구나. 갑자기 왜? 마오리랑 모르는 사이 아니었어? 사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 첫눈에 반했다는 거? 뭐 그런 거지. 모호하게 대답하자 와타야는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느닷없이 이런 말하면 나쁜 인상을 주겠지만 뭐? 마오리를 진짜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분위기에 휩쓸렸다든지 장난이라든지 그런 걸로 고백해서 사귀게 된 거라면 그만둬주면 안 될까? 의표를 찔려 와타야를 쳐다봤다. 벌써 뭔가 정보를 입수한 걸까? 하지만 희노에게 고백한 일은 같은 반 일부 남학생들만 아는 사실인데다 왕따 비슷한 것과 엮인 문제다. SNS에서 떠들어대거나 소문을 퍼뜨릴 일은 아닐 것 같았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문을 유보하고 묻자 와타야는 살짝 눈썹을 내렸다. 그러게. 난 쌀쌀 맞을 것 같다든지 냉담할 것 같단 말을 많이 듣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생각해. 하지만 마오리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거든. 가능한 한 그 애가 아파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어. 고백받았다는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찾으러 왔는데 어쩐지 넌 마오리를 썩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픈 데를 찔려 대답이 궁했다. 그런 거 알 수 있는 건가? 알 수 있어. 감이야,
넌 나랑 비슷하거든. 말투도 시니컬하고 보통 첫눈에 반한 여자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 더 이것저것 표정에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데 넌 쑥스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지? 이거 귀찮은데 그런 표정밖에 없거든. 나도 모르게 와타야를 쳐다봤다. 지금도 뭔가 표정에 드러나 있을까? 가짜로 한 고백에 관해 여기서 와타야에게 설명하는 편이 좋을까? 마지막으로 셋째, 날 정말로 좋아하지 말 것. 하지만 희노도 내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 사정이 있다는 것을 금세 눈치챘을 것이다. 그렇기에 고백을 받아들였고 조건 등에 관해서는 와타야에게 말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오늘 학교 끝나고 희노하고 이야기할 거야. 그러고 나서 다시 이야기해도 될까? 얼버무리듯 그렇게 말하자 와타야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표정에 변화가 없는 그 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와타야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미안. 자각이 없는 건 아닌데 말이야. 만나자마자 대뜸 이런 소리나 하고 나도 참 이상한 사람이지? 응, 감이야.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마오리한테 상처를 주진 않겠지. 진짜 미안. 만나서 잠깐 말을 나눠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 나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그래. 그럼 이제 목적은 이룬 건가? 대충은. 아, 맞다. 혹시 마오리 때문에 뭐 어려운 일 있으면 편하게 의논해줘. 연락처를 주고받는 정도는 괜찮지? 내 휴대폰이 피처폰인지라 휴대폰 메일 주소를 주고받은 뒤 와타야는 가버렸다. 당장이라도 희노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첫째 조건인 학교 끝날 때까지 서로 말 걸지 말 것이 생각나 교실로 돌아왔다. 내 자리에 앉자 앞자리에 시모카와가 흥미진진한 듯 물었다. 가미야, 와타야랑 무슨 볼일 있었어? 아니, 뭐랄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게 대답하자 시모카와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혹시 내가 또 너한테 무슨 폐를 끼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왜? 그렇잖아. 오늘은 걔들한테 아직 아무 일도 안 당했고 어제 그저께 학교에 안 나온 사이에 너 주변이 이것저것 달라졌고 희노한테 고백했다고 했는데 혹시 나 때문에 뭔가 강요당한 건가 싶어서. 절절한 어조에서 시모카와의 순진함이 느껴졌다. 시모카와는 약간 비만이라 놀림을 당하기도 하지만 심성이 착하다. 하지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시모카와는 사려 분별이 없는 인간들에게 이따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도구로 이용됐다. 괴롭힘을 당했던 건 역시 마찬가지다. 괴롭히던 녀석들에게 항의한 뒤 내가 대신 표적이 됐다. 주위 인간들은 내게 말을 걸지 않게 됐지만 시모카와는 걱정이 됐는지 종종 말을 붙였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도 유치한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아무렇지 않았다. 그걸로 아무 문제 없었건만 녀석들의 공격을 모조리 무시했더니 다시 시모카와를 표적으로 삼았다. 게다가 이번에는 더 음침하게 숨어서 괴롭혔다. 뒤늦게 깨달았는데 돈까지 뜯기 시작한 것 같았다. 시모카와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 동안 그 일로 싸울 뻔했는데 괴롭힘을 주도하는 녀석이 제안했다. 그 결과
내가 희노에게 고백하게 됐다. 희노에게는 미안했지만 걔에게 물렸다고 생각하고 적당히 거절해주면 나중에 성심성의껏 사과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내 대답 탓도 있어서 일이 이상하게 되고 말았다. 나는 시모카와에게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고는 사귀는 조건을 빼고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시모카와는 처음에 입술을 굳게 다물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변하더니 마지막에는 놀란 얼굴을 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쨌거나 그렇게 돼서 학교 끝나고 일단 희노랑 이야기해볼까 해. 그렇구나. 고마워. 또 가미야 너한테 도움을 받았네. 아, 그렇지만 시모카와는 말을 멈추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왜? 아니, 걔들이 그런다고 포기할 녀석들인가 싶어서. 내가 전학 가고 없으면 널 또 괴롭히지 않을까? 괴롭힘이 원인이 아니면 좋겠는데 시모카와는 부모님의 사정으로 갑자기 중국에 가게 됐다. 중국은 일본에 비해 여름방학이 빨라 6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지역도 있는 모양이다. 거기에 맞춰 그쪽으로 가서 수속을 밟는다고 했다. 그건 그때 가서 보면 되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어. 그보다 이제 2주만 있으면 전학인데 그때까지 느긋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자고. 내 대답에도 시모카와는 여전히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지만 이내 응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오랜만에 학교에서 웃었다. 그날은 결국 녀석들에게 아무 일도 당하지 않고 방과 후까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방과 후에는 희노와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었다. 희노는 어디서 만날지 정해주지 않았다. 망설였지만 고백할 때 내가 몇 반인지 말했던 터라 일단 교실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종례가 끝나고 시모카와와 잘 가라는 인사를 주고받았다. 여느 때는 늘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역까지 함께 하교했다. 우리 둘 다 이른바 귀가부다. 시모카와가 혼자 가면 또 녀석들에게 돈을 뜯기지 않을까 불안했지만 오늘은 어머니가 전학수속을 밟으러 학교에 오는 모양이었다. 시모카와는 어머니를 만나 함께 담임선생님에게 인사한 뒤 차로 집에 간다고 했다. 창가 자리에서 교실 안을 둘러보니 녀석들도 이미 가고 없었다. 나는 가방에서 잡지를 꺼내 내 자리에서 시간을 때우기로 했다. 교실에서 사람들이 줄어들수록 취주학부가 내는 악기 소리, 운동부가 준비 운동을 하는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고독과 연대의 혼혈화 같은 이 분위기가 싫지 않았다. 네모나게 잘린 푸른 하늘은 쓸쓸한 음악 비슷한 것을 아무도 없는 교실에 들려주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복도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완전히 그쳤다. 열린 문을 통해 내 감각은 복도까지 뻗어나갔다.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두르는 것도 그렇다고 시간을 주체 못하는 것도 아닌 어렴풋한 긴장과 함께 목적한 곳으로 곧장 오는 듯한 그런 발소리였다. 발소리가 그쳤다. 복도를 보니 그 애가 있었다. 순간 뭔가에 놀란 것처럼 눈썹을 치켰던 그 애가
이윽고 앳된 웃음을 지었다. 드디어 발견했네? 내 남자친구님. 가미야도루, 맞지? 내가 어제 방과 후에 고백한 히노 마오리였다. 이름을 확인하기에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나를 히노는 어딘지 모르게 흥미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나저나 참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건다. 나는 잔뜩 경계하고 있었건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희노가 교실로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서슴없는 발걸음으로 다가와 앞자리에 다리를 옆으로 모으고 앉았다. 길고 검은 머리가 눈앞에서 흔들렸다. 이어서 희노는 의자 방향을 바꿔 나와 마주보게 앉았다. 눈이 마주치자 즐겁게 미소를 지었다. 넌 동아리 같은 거 안 해? 그런데 희노, 넌? 할 말을 찾고 있으려니 희노가 먼저 말을 건네왔다. 희노는 책상에 팔꿈치를 괴고는 작은 턱을 손바닥에 얹었다. 입술은 웃는 모양을 띠고 있었다. 그렇게 즐거운 듯 턱을 괴는 사람을 처음 봤다. 나도 안 해? 말하자면 귀가부. 그나저나 다행이네. 동아리 같은 거 안 물어봤으니까 나 때문에 빼먹은 거면 어쩌나 걱정했지 뭐야. 내 일상 풍경에는 웃음이 등장하는 일이 많지 않았다. 매일 학교와 집과 슈퍼를 왕복할 뿐인데다 아버지도 나도 잘 웃지 않았다. 우리와는 달리 표정이 풍부한 희노가 턱에서 손을 뗐다. 그리고 학교 끝나고 만나자 해놓고 장소도 안 정해서 미안해. 교실에 있어줘서 다행이야. 그래서 사귀기 전에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데. 그거 말인데.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다. 시야 끄트머리에서 희노의 얼굴이 보일 듯 말 듯 굳었다. 역시 싫어진 거야? 이상한 조건 같은 것도 붙이고 말이지. 하는 수 없지. 에이, 아쉬워라. 미안해. 이상한 거 시켜서. 아니, 그런 게 아닌데 말이지. 나는 아직도 망설이고 있었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 고백을 없었던 일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저 2교시 쉬는 시간에 와타야가 왔었어. 마음속 갈등을 얼버무리듯 말하자 희노는 아까 들었어 라고 대답했다. 복도에서 네가 말 걸었을 때 같이 있기도 했고 어제 있었던 일을 이즈미한테 말했거든. 그랬더니 어째 흥미가 생겼나 봐. 미안해. 말한 건 이즈미뿐이지만 그래도 남한테 말하는 거 싫지? 목소리 톤이 낮아지고 희노의 얼굴에 미안한 빛이 떠올랐다. 그런 표정을 짓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터라 약간 허둥댔다. 아니, 괜찮아. 친구한테 말하는 건 보통이라고 생각하니까. 친하구나? 이즈미는 그래봬도 꽤 특이한 애거든. 묘하게 침착한가 하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말이야. 그런 점이 재미있어. 게다가 사람이 엄청 좋으니까 자꾸 뭐든 의논하게 되지 뭐야. 아까도 희노가 말했지만 와타야의 이름은 이즈미인가 보다. 그런 발견을 참신하게 생각하며 대답했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 그래서 어제 한 고백 말인데
사실은 결심이 선 나는 어제 고백에 관해 이야기했다. 기분이 상하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희노는 딱히 놀라지도 않고 마지막에 가서는 즐겁게 웃고 있었다. 저런, 그런 거였구나. 벌칙 게임이나 뭐 그런 거겠지 생각은 했지만 반에서 괴롭힘 당하는 애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지? 멋있네. 아니,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고 그저 나 같은 인간하고도 친구해주는 좋은 녀석이거든. 불쾌한 일을 당해서 고개를 푹 숙이지 않았으면 했어. 좀 있으면 전학 갈 거고 말이지. 전학 가는구나. 아쉽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러겠다고 대답한 건데 뭐랄까, 나도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잘 모르겠지 뭐야. 할 말을 고르다가 희노가 나를 꼼짝 않고 쳐다보는 것을 깨달았다. 도루, 넌 나랑 사귀는 거 싫어? 아버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이름으로 불러준 것은 오랜만이었다. 이상하게도 내 이름이 빛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싫은 건 아닐지도 아마. 뭐야 그게? 모호한 대답에 희노가 즐겁게 웃었다. 나는 웃으려다가 실패한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도 계속 할 말을 찾았다. 너한테 실례일 수도 있지만 약간 재미있을지도 싶거든. 3가지 조건이랬나? 결국 일반적으로 말하는 연애를 하는 게 아니잖아. 유사 연애려나?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조건이고 너만 싫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 생각을 정리해 말했을 때 희노는 다시 내 책상에 턱을 개고 있었다. 그럼 됐네. 아, 하지만 이즈미가 걱정하니까 겉으로는 유사연애가 아니라 진짜 사귀는 걸로 하자. 이즈미한테도 조건 이야기는 안 했거든.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날 이상한 약속을 맺었다. 조건부 연애를 시작하게 됐다. 아버지 왔다. 오,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저녁에 부엌에서 카레를 끓이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얼굴을 내밀었다. 수요일마다 먹는 카레인걸. 아 맞다. 아버지, 애인이 생겼으니까 일단 보고는 해둘게. 뭐? 내가 정직하게 보고하자 아버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누나의 제안으로 중요한 일은 가족끼리 서로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다. 애인이라고? 여자애란 말이지? 동성애를 부정하진 않지만 여자애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말이다. 아버지는 작업복 차림으로 식탁 의자에 앉았다. 먼저 작업복을 벗어 세탁기에 넣어달라고 몇 번을 말해도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 하지만 생활비를 벌어오는 사람은 아버지다 보니 화를 낼 수도 없다. 내가 그런 심경으로 쳐다보고 있으려니 아버지가 감개무량하게 중얼거렸다. 그래, 너도 이제 그런 나이냐.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지만 일단 보고는 해두는 거야. 사귀기로 약속한 뒤 나와 희노는 방과 후 교실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다. 그럼 우선 너에 관해 물어도 돼? 희노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희노는 메모장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 진짜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먼저 생일은? 2월 25일. 2월 25일이란 말이지? 어?
그럼 르누아르랑 생일이 같네? 모르는데. 그렇구나. 그래. 가족 구성을 물어봐도 될까? 아버지랑 둘이 살아. 그렇구나. 왜 납득한 표정이야? 도루, 넌 나이에 비해 야무져 보이니까. 야무진가? 중3 때 고무줄을 손목에 끼운 채로 학교에 간 적이 있어서 한동안 별명이 엄마였는데. 그런 거 좋다. 중3 때 별명은 엄마였다. 그것도 메모하게? 해야지. 혈액형은? AB형. 어울린다. 어울리다니 뭐가? 그러는 넌? AB. 어울리는데? 에? 어째 업신여기는 느낌이네? 업신여기는 거 아니야. 다른 질문은? 존경하는 사람은? 니시카와 게이코. 실례지만 누구신데? 마니악한 순수문학 작가. 그 사람이 어디가 좋은데? 위생감이 있는 점. 위생감? 청결감이 아니라? 청결감은 가짜로 꾸밀 수 있지만 위생감은 꾸밀 수 없다고 생각해. 너 역시 재미있는 애네. 그 뒤로도 희노는 여러 가지를 물었다. 취미, 좋아하는 연예인, 영화, 장소, 개를 좋아하는지, 고양이를 좋아하는지, 휴일에는 뭘 하는지, 좋아하는 음식 등. 가끔은 나도 질문했는데 희노는 대체로 대답해 주었다. 그 애는 개를 좋아하고 공원을 좋아하고 단 것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고 했다. 평범한 여자애라는 느낌이었다. 석양이 깔릴 무렵이 되자 희노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이런 제안을 했다. 그럼 애인스러운 일을 해볼까? 희노가 말하는 애인스러운 일은 스마트폰으로 우리 둘의 사진을 찍는 것이었다. 주황색 교실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은 희노가 즐겁게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고 나는 쑥스러움에 괴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 내 전화가 피처폰이라는 것을 알리고 연락처를 교환했다. 희노가 사진을 보내줬다. 배경화면으로 등록하겠다는 것을 내가 거절했다. 둘 다 전철로 통학하는 터라 역까지 같이 걸어갔다. 희노는 즐겁게 자기 그림자를 따라갔다. 학교 근처 역에서 같은 방향으로 나는 세정거장, 희노는 내정거장 간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는 되도록 같이 하교하기로 했다. 전철을 탄 시간은 10분도 안 됐지만 나란히 앉아 잡담을 하는 기분은 뭐라 말할 수 없이 간지러웠다. 그렇게까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저녁을 먹으며 아버지에게 여자친구에 관해 간단히 말했다. 희노가 비밀로 하라고 했으니 유사연애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빈 카레라이스 그릇을 앞에 두고 아버지가 눈을 감았다. 크아 하고 뭔지 잘 알 수 없는 탄성을 지르는가 싶더니 갑자기 거실 옆에 있는 아버지 방으로 갔다. 우리 집은 넓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 우리 집에서 어렵게 마련한 간소한 불단 앞에 앉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게 보고했다. 도루한테 여자친구가 생겼어. 여자의 이야기라곤 생전하질 않아서 걱정했는데 다행이지. 제발 어머니한테 이상한 거 의논하고 보고하고 그런 거 안 하면 안 될까? 이상한 게 아니지. 너한테 여자친구가 생긴 건 너희 어머니한테 보고해야 할 좋은 소식이잖냐. 게다가 사나이가 있었으면 분명히
자기가 누나 말을 꺼내놓고 자기가 주춤했다. 캥기는 데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말은 하지 않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딸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가끔은 상 치우는 것 좀 도와줘요. 그래. 가자.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는 각자 시간을 보냈다. 상을 치우고 나서 빨래를 개고 교복과 손수건을 다리고 있으려니 아버지가 목욕을 마치고 나왔다. 목욕물이 식기 전에 나도 목욕하기로 했다. 누나는 아버지가 싫어서 나간 게 아니다. 뭐든 다 이야기하는 우리 집에서 누나는 아버지에게만 말하지 않은 게 있었다. 그것과 상관 있다. 머리를 감고 몸을 씻은 뒤 비록 다리는 뻗을 수 없어도 내게는 익숙하고 안심되는 우리 집 욕조에서 몸에 힘을 풀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내일도 그럴까? 나 자신을 놀라게 하는 일은 내 인생에서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도 어제 그때 나는 희노의 제안에 그래라고 대답했다. 놀랐다. 내게 그런 일이 가능할 줄이야. 내가 나를 놀라게 할 수 있을 줄이야.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다고 누나에게 보고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쓴웃음을 짓고 얼마 있다 욕조에서 나왔다. 탈의실에서 머리와 몸을 꼼꼼히 닦고 트렁크스를 입었다. 문득 거울에 비친 인물을 바라봤다. 약간 너무 살이 없는 신경질적일 듯한 내가 있었다.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일상이 극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튿날도 여느 때처럼 학교에 갔다. 나도 모르게 전철 안에서, 통학로에서, 현관 입구에서 희노나 와타야를 찾고 있었다. 신선했다. 내 생활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한다는 게. 교실에서는 시모카와와 이야기했다. 시모카와는 다음 주 주말이면 이사한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지만 희노나 와타야와는 반대로 내 생활에서 누가 사라진다는 게 섭섭했다. 그건 익숙한 감정일 텐데도. 있지. 잠깐 의논할 게 있는데. 시모카와는 늘 문제나 이야깃거리를 갖고 있어 그걸 내게 이야기한다. 역시 살을 좀 빼는 게 좋을까? 참고로 이 이야기는 3번째로 하는 것이다. 나는 여느 때처럼 부정했다. 아냐, 잘 생각해봐. 시모카와, 일반 서민은 군살 같은 거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미국에선 살찐 사람은 자기 관리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나 보던데. 나는 평생 나 자신을 놀라게 하는 일 없이 살 줄 알았다. 내 행동에 나답지 않다든가 스스로가 믿기지 않는다든가 같은 느낌을 받으며 놀라는 일은 없을 줄 알았다. 시험 점수나 성적도 그렇다. 놀랄만한 성과나 결과는 없다. 스스로를 잘못 보는 일도 없고 다시 보게 되는 일도 없다. 그런데 그날 방과 후 나는 나 자신에게 놀랐다. 학년이 바뀌고 얼마 후부터 반 남학생 몇 명이 한 남학생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대학 잘 간다는 공립학교에 노력해서 들어왔건만 2학년이 되면서 열등반으로 보내진 데에 대한 분풀이일 것이다.
심정은 알겠지만 공감은 할 수 없었다. 타깃은 내 앞자리 학생이었다. 친구 사귀기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교실에서 주로 책을 읽었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 엮이지는 않았다. 그래도 선량해 보이는 사람이 눈앞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야, 너희들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날도 녀석들이 눈앞에서 시답지 않은 짓을 하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교실의 시간이 순간 멈추었다. 주범인 남학생이 돌아보더니 씩 웃었다. 그 순간부터 표적이 나로 변했다. 아, 역시나 그렇게 되는군 하고 덤덤하게 생각했다. 거기까지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유치한 괴롭힘도 근거 없는 험담과 조소도 아무렇지 않았다. 그런데 그걸 모조리 무시했더니 시시하다 싶었는지 처음에 괴롭혔던 학생이 다시 표적이 되고 말았다. 녀석들은 이번엔 들키지 않게 괴롭히기 시작했다. 돈까지 뜯은 모양이었다. 그 때문에 앞자리 학생은 종종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됐다. 작작 좀 해라. 나는 조용히 화를 내며 녀석들에게 말했다. 좋아. 그럼 네가 우리가 시키는 걸 하나라도 하면 그만두지. 주범인 남학생이 대답했다. 나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각오는 어느 정도 돼 있었다. 녀석은 일반 히노마오리한테 고백해. 오늘 중으로. 라는 중학생 같은 일을 시켰다. 그날 학교가 끝난 뒤 복도에서 그 애를 불러세웠다. 녀석들이 시킨 대로 건물 뒤로 데려가 감시를 받으며 명령을 실행했다. 그 애에겐 나중에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할 생각이었다. 너랑 사귀어도 되지만 조건이 3개 있어. 설마 고백을 받아들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눈앞에서 그 애가 손가락을 하나씩 들며 사귀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놀라 할 말을 잃었다. 그건 숨어서 지켜보던 녀석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나는 눈앞에 있는 이 애를 잘 알지 못했다. 특별반인 1반에 소속된 그 애, 히노 마오리. 히노는 여러 남학생의 눈에 매력적으로 비치는 듯했다. 우리 반에서도 몇 명이 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새삼 그 애를 바라봤다. 그냥 아름다울 뿐인 역시 내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 여자애였다. 여기서 싫은데요 라고 대답하면 그 애는 그럼 그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말하고는 길고 검은 머리를 나부끼며 가버릴까.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길까? 모든 게 원만하게 수습될까? 그래. 내 목소리가 내 것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런 인식에 이어 왜 그렇게 대답했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나 자신이 믿기지 않았다.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희노도 눈치챘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 애는 문득 긴장한 표정을 누그러뜨리더니 뜻밖의 웃음을 지었다. 그래, 그럼 우리 내일부터 사귀는 거야. 잘 부탁해. 그러고는 더는 용건이 없다는 듯 돌아서서 가버리려 했다. 그러다 다시 돌아서서는 어렴풋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조금도 무리가 없이 그저 자연스러운 그 애의 사람됨을 나타내는 듯한 웃음이었다. 그러고 보니 이름이 뭐랬지? 한 번 더 가르쳐 줄래?
응. 감이야. 감이야, 도루. 이제 기억했어. 도루구나. 난 히노 마오리. 내일 학교 끝나고 또 이야기하자. 아, 맞다. 사귀는 조건 말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로 해줄래? 그럼. 그렇게 말하고 다시 미소 짓고는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내가 차이는 꼴을 보려고 숨어있던 녀석들이 재미없다는 얼굴로 나왔다. 너 진짜 뭐냐? 남을 웃음거리로 삼으려고 했던 주범이 내뱉은 말했다. 하라고 해서 한 건데.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나를 노려보던 녀석은 흥 하고는 언짢은 표정으로 팔을 부딪히며 옆을 지나쳤다. 다른 녀석들은 뭔가 할 말이 있는 얼굴이었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그 뒤를 따라갔다. 녀석들이 간 뒤 나는 희노가 사라진 방향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지금까지 살면서 같은 학교 여자애를 좋아해 본 적은 없었다. 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스터 컴플렉스라 어머니처럼 따르던 누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아버지와 둘이 살아갈 줄 알았다. 그게 내 인생이라고 믿었다. 가정사정으로 대학에는 가지 않고 취직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반에 배정된 것도 이런 진로 희망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걸어갈 인생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는 아니지만 고등학교에 들어온 뒤로도 같은 학년 여자애를 의식해 본 적이 없다. 그건 히노 마오리라는 아까 그 여자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애를 쫓아가 가짜로 고백한 사정을 설명하는 게 좋을까? 하지만 뚜렷하게 그래라고 조건을 받아들여 놓고 이제 와서 말하기는 껄끄러웠다. 희노는 내일 방과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오해를 푸는 것은 그때로 미뤄도 되지 않을까. 그때가 되면 생각도 조금은 정리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아직 불타지 않은 하늘을 올려다보고는 집으로 향했다. 그게 나와 그 애의 첫 만남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맨 처음 하는 일은 빨래다. 나는 공영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었다. 집안일은 주로 내가 맡아서 했다. 남자 2명이 내놓는 양이니 매일 빨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아버지와 단둘이 남은 뒤로도 계속해서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 사라진 누나가 종종 말했다. 위생감을 중시하라고. 집은 가난해도 누나는 나와 아버지에게 다림질한 손수건을 주고 해지거나 구겨진 데가 없는 새하얀 옷을 입혀주었다. 표면적인 청결감보다 생활에 뿌리 내린 위생감에 신경 써야 한다. 누나가 곧잘 했던 말인데 생각해보면 우리 가족이 추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말일지도 모른다. 빨래를 널고 아침과 도시락 반찬을 만들고 있으려니 아버지가 일어나 부엌과 붙어있는 거실에 얼굴을 내밀었다. 잘 잤냐, 도르? 오늘 아침 반찬은 뭐냐?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버지. 식사 전에 오늘은 꼭 면도하고 오세요. 얼핏 보면 아버지는 별로 위생적이지 않다. 몸차림은 괜찮은데 수염 때문에 다 망쳤다. 야근은 없지만 그 대신 봉급이 적은 근처 자동차 공장에서 라인 작업자로 일했다.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도 아버지다운 패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흔적도 없다. 친척들 중에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아버지가 달라졌다고 한탄하는 사람도 많았다. 아버지와 함께 두 손을 모은 다음 김이 피어오르는 아침 식사를 했다. 한 발 먼저 다 먹고는 흰밥을 퍼놓았던 두 사람의 도시락통에 반찬을 담고 그릇을 치웠다. 책가방과 도시락 가방을 들고 아버지에게 인사한 다음 잊지 않고 손수건을 챙겨 집을 나섰다. 5월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이제 곧 끝날 테지만 나는 5월이 좋았다. 그건 전에 누나가 5월병의 뜻을 가짜로 가르쳐줬던 것과 상관이 있을 것이다. 벚꽃도 지고 4월의 바쁜 시기가 지나면 사람들이 차분함을 되찾는 계절이 된다. 실록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면서 다들 살짝 느긋해진다. 그게 5월병이라고 했다. 참 우아한 의미다. 누나는 초목처럼 조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가끔 진지한 얼굴로 내게 그런 거짓말을 하곤 했다. 예전 일을 떠올리며 역으로 향했다. 중간에 지나치는 공원 숯불에서 푸릇푸릇한 잎을 발견했다. 아름다움에 감탄하다 보니 마음을 그곳에 두고 가고 싶어졌다. 5월병, 참 우아하다. 저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는데 미안하지만 아까부터 와타야가 이쪽을 보는 것 같지 않아? 2교시 쉬는 시간에 앞자리에 앉은 시모카와에게 5월병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했다. 복도를 봐. 라고 하기에 눈을 돌려보니 미인이지만 성격이 까다로울 듯한 여학생이 있었다. 희노의 친구인 와타야였다. 몰래 엿보듯 교실을 들여다보는 와타야를 같은 반 학생 몇 명이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와타야와 말을 나눠본 적은 없다. 희노와 마찬가지로 나와 별로 관계없는 존재였다. 머리가 꽤 좋은 것 같았고 서글서글한 미인이라 은근히 인기가 있었다. 어제 방과 후 복도에서 희노에게 말을 걸었을 때도 와타야가 곁에 있었다. 볼 일이 있다며 희노에게 건물 뒤로 와달라고 했을 때 따라오지는 않았지만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와타야에게서 시선을 떼며 나지막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말 안 했는데 어제 학교 끝나고 일반 희노한테 고백했거든. 뭐? 그래? 어떻게 된 거야? 와타야를 보고 있던 시모카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오늘은 무사히 등교했지만 시모카와는 어제 학교에 오지 않았다. 시모카와에게 대답하기 전에 우리 반 주요 남학생 그룹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중심인물인 녀석이 내 시선을 알아차리고 재미없다는 듯 눈을 피했다. 오늘 아침 시모카와는 녀석들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았다. 약속은 지켜지는 듯했다. 복도로 다시 시선을 돌리자 이번에는 와타야와 눈이 마주쳤다. 쇼트커트가 잘 어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이목구비가 반듯한 애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을 내게 듣고 싶진 않겠지만 와타야의 입이 움직였다. 희노와 친하니 어제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른다. 별로 눈에 띄고 싶지 않은지라 부르기 전에 먼저 일어섰다. 시모카와, 잠깐 기다려줄래? 금방 돌아올 테니까. 그래. 와타야에게 다가가 곁을 스쳐 지나쳤다.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본 그 애에게
복도 구석을 가리키자 뜻이 통했는지 잠자코 따라왔다. 미안, 뭐 볼 일 있었어? 인기척이 없는 곳에 다다르자 돌아서서 물었다. 감히 하지? 와타야가 선선한 어조로 이름을 확인하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쪽은 와타야지? 편하게 말해도 돼. 그러고 보니 말을 나눠본 적이 거의 없지? 찾았지 뭐야. 와타야는 그렇게 말하고는 흥미어린 눈빛으로 나를 다시금 쳐다봤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현실에서는 행동을 해야 반응이 있다. 정체돼 있던 것이 단번에 움직이려고 하는 상황을 뭐라 말할 수 없는 기분으로 바라보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히노 마오리 말인데 사귄다는 거 사실이야? 말이 허공에 맴돌았다. 그런 것을 물으리라고 예상했으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뭐 그렇지. 일단 긍정하자 와타야는 놀란 얼굴이었다. 역시 사실이었구나. 갑자기 왜? 마오리랑 모르는 사이 아니었어? 사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 첫눈에 반했다는 거? 뭐 그런 거지. 모호하게 대답하자 와타야는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느닷없이 이런 말하면 나쁜 인상을 주겠지만 뭐? 마오리를 진짜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분위기에 휩쓸렸다든지 장난이라든지 그런 걸로 고백해서 사귀게 된 거라면 그만둬주면 안 될까? 의표를 찔려 와타야를 쳐다봤다. 벌써 뭔가 정보를 입수한 걸까? 하지만 희노에게 고백한 일은 같은 반 일부 남학생들만 아는 사실인데다 왕따 비슷한 것과 엮인 문제다. SNS에서 떠들어대거나 소문을 퍼뜨릴 일은 아닐 것 같았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문을 유보하고 묻자 와타야는 살짝 눈썹을 내렸다. 그러게. 난 쌀쌀 맞을 것 같다든지 냉담할 것 같단 말을 많이 듣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생각해. 하지만 마오리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거든. 가능한 한 그 애가 아파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어. 고백받았다는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찾으러 왔는데 어쩐지 넌 마오리를 썩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픈 데를 찔려 대답이 궁했다. 그런 거 알 수 있는 건가? 알 수 있어. 가미야, 넌 나랑 비슷하거든. 말투도 시니컬하고 보통 첫눈에 반한 여자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 더 이것저것 표정에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데 넌 쑥스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지? 이거 귀찮은데 그런 표정밖에 없거든. 나도 모르게 와타야를 쳐다봤다. 지금도 뭔가 표정에 드러나 있을까? 가짜로 한 고백에 관해 여기서 와타야에게 설명하는 편이 좋을까? 마지막으로 셋째, 날 정말로 좋아하지 말 것. 하지만 희노도 내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 사정이 있다는 것을 금세 눈치챘을 것이다. 그렇기에 고백을 받아들였고 조건 등에 관해서는 와타야에게 말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오늘 학교 끝나고 희노하고 이야기할 거야. 그러고 나서 다시 이야기해도 될까? 얼버무리듯 그렇게 말하자 와타야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표정에 변화가 없는 그 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와타야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미안. 자각이 없는 건 아닌데 말이야. 만나자마자 대뜸 이런 소리나 하고 나도 참 이상한 사람이지? 응, 감이야.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마오리한테 상처를 주진 않겠지. 진짜 미안. 만나서 잠깐 말을 나눠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 나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그래. 그럼 이제 목적은 이룬 건가? 대충은. 아, 맞다. 혹시 마오리 때문에 뭐 어려운 일 있으면 편하게 의논해줘. 연락처를 주고받는 정도는 괜찮지? 내 휴대폰이 피처폰인지라 휴대폰 메일 주소를 주고받은 뒤 와타야는 가버렸다. 당장이라도 희노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첫째 조건인 학교 끝날 때까지 서로 말 걸지 말 것이 생각나 교실로 돌아왔다. 내 자리에 앉자 앞자리에 시모카와가 흥미진진한 듯 물었다. 가미야, 와타야랑 무슨 볼일 있었어? 아니, 뭐랄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게 대답하자 시모카와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혹시 내가 또 너한테 무슨 폐를 끼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왜? 그렇잖아. 오늘은 걔들한테 아직 아무 일도 안 당했고 어제 그저께 학교에 안 나온 사이에 너 주변이 이것저것 달라졌고 희노한테 고백했다고 했는데 혹시 나 때문에 뭔가 강요당한 건가 싶어서. 절절한 어조에서 시모카와의 순진함이 느껴졌다. 시모카와는 약간 비만이라 놀림을 당하기도 하지만 심성이 착하다. 하지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시모카와는 사려 분별이 없는 인간들에게 이따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도구로 이용됐다. 괴롭힘을 당했던 건 역시 마찬가지다. 괴롭히던 녀석들에게 항의한 뒤 내가 대신 표적이 됐다. 주위 인간들은 내게 말을 걸지 않게 됐지만 시모카와는 걱정이 됐는지 종종 말을 붙였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도 유치한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아무렇지 않았다. 그걸로 아무 문제 없었건만 녀석들의 공격을 모조리 무시했더니 다시 시모카와를 표적으로 삼았다. 게다가 이번에는 더 음침하게 숨어서 괴롭혔다. 뒤늦게 깨달았는데 돈까지 뜯기 시작한 것 같았다. 시모카와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 동안 그 일로 싸울 뻔했는데 괴롭힘을 주도하는 녀석이 제안했다. 그 결과 내가 희노에게 고백하게 됐다. 희노에게는 미안했지만 걔에게 물렸다고 생각하고 적당히 거절해주면 나중에 성심성의껏 사과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내 대답 탓도 있어서 일이 이상하게 되고 말았다. 나는 시모카와에게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고는 사귀는 조건을 빼고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시모카와는 처음에 입술을 굳게 다물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변하더니 마지막에는 놀란 얼굴을 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쨌거나 그렇게 돼서 학교 끝나고 일단 희노랑 이야기해볼까 해. 그렇구나. 고마워. 또 가미야 너한테 도움을 받았네. 아, 그렇지만 시모카와는 말을 멈추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왜? 아니, 걔들이 그런다고 포기할 녀석들인가 싶어서
내가 전학 가고 없으면 널 또 괴롭히지 않을까? 괴롭힘이 원인이 아니면 좋겠는데 시모카와는 부모님의 사정으로 갑자기 중국에 가게 됐다. 중국은 일본에 비해 여름방학이 빨라 6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지역도 있는 모양이다. 거기에 맞춰 그쪽으로 가서 수속을 밟는다고 했다. 뭐, 그건 그때 가서 보면 되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어. 그보다 이제 2주만 있으면 전학인데 그때까지 느긋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자고. 내 대답에도 시모카와는 여전히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지만 이내 응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오랜만에 학교에서 웃었다. 그날은 결국 녀석들에게 아무 일도 당하지 않고 방과 후까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방과 후에는 희노와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었다. 희노는 어디서 만날지 정해주지 않았다. 망설였지만 고백할 때 내가 몇 반인지 말했던 터라 일단 교실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정례가 끝나고 시모카와와 잘 가라는 인사를 주고받았다. 여느 때는 늘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역까지 함께 하교했다. 우리 둘 다 이른바 귀가부다. 시모카와가 혼자 가면 또 녀석들에게 돈을 뜯기지 않을까 불안했지만 오늘은 어머니가 전학수석을 밟으러 학교에 오는 모양이었다. 시모카와는 어머니를 만나 함께 담임 선생님에게 인사한 뒤 차로 집에 간다고 했다. 창가 자리에서 교실 안을 둘러보니 녀석들도 이미 가고 없었다. 나는 가방에서 잡지를 꺼내 내 자리에서 시간을 때우기로 했다. 교실에서 사람들이 줄어들수록 취주학부가 내는 악기 소리, 운동부가 준비 운동을 하는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고독과 연대의 혼혈화 같은 이 분위기가 싫지 않았다. 네모나게 잘린 푸른 하늘은 쓸쓸한 음악 비슷한 것을 아무도 없는 교실에 들려주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복도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완전히 그쳤다. 열린 문을 통해 내 감각은 복도까지 뻗어나갔다.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두르는 것도 그렇다고 시간을 주체 못하는 것도 아닌 어렴풋한 긴장과 함께 목적한 곳으로 곧장 오는 듯한 그런 발소리였다. 발소리가 그쳤다. 복도를 보니 그 애가 있었다. 순간 뭔가에 놀란 것처럼 눈썹을 치켰던 그 애가 이윽고 앳된 웃음을 지었다. 드디어 발견했네? 내 남자친구님. 가미야도루, 맞지? 내가 어제 방과 후에 고백한 히노 마오리였다. 응. 이름을 확인하기에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나를 희노는 어딘지 모르게 흥미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나저나 참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건다. 나는 잔뜩 경계하고 있었건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희노가 교실로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서슴없는 발걸음으로 다가와 앞자리에 다리를 옆으로 모으고 앉았다. 길고 검은 머리가 눈앞에서 흔들렸다. 이어서 희노는 의자 방향을 바꿔 나와 마주보게 앉았다. 눈이 마주치자 즐겁게 미소를 지었다. 넌 동아리 같은 거 안 해? 아웅. 그런데 희노, 넌? 할 말을 찾고 있으려니 희노가 먼저 말을 건네왔다. 희노는 책상에 팔꿈치를 괴고는
작은 턱을 손바닥에 얹었다. 입술은 웃는 모양을 띠고 있었다. 그렇게 즐거운 듯 턱을 괴는 사람을 처음 봤다. 나도 안 해? 말하자면 귀가부. 그나저나 다행이네. 동아리 같은 거 안 물어봤으니까 나 때문에 빼먹은 거면 어쩌나 걱정했지 뭐야. 내 일상 풍경에는 웃음이 등장하는 일이 많지 않았다. 매일 학교와 집과 슈퍼를 왕복할 뿐인데다 아버지도 나도 잘 웃지 않았다. 우리와는 달리 표정이 풍부한 희노가 턱에서 손을 뗐다. 그리고 학교 끝나고 만나자 해놓고 장소도 안 정해서 미안해. 교실에 있어줘서 다행이야. 그래서 사귀기 전에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데. 그거 말인데.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다. 시야 끄트머리에서 희노의 얼굴이 보일 듯 말 듯 굳었다. 아, 역시 싫어진 거야? 이상한 조건 같은 것도 붙이고 말이지. 하는 수 없지. 에이, 아쉬워라. 미안해. 이상한 거 시켜서. 아니, 그런 게 아닌데 말이지. 나는 아직도 망설이고 있었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 고백을 없었던 일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2교시 쉬는 시간에 와타야가 왔었어. 마음속 갈등을 얼버무리듯 말하자 희노는 아까 들었어 라고 대답했다. 복도에서 네가 말 걸었을 때 같이 있기도 했고 어제 있었던 일을 이즈미한테 말했거든. 그랬더니 어째 흥미가 생겼나 봐. 미안해. 말한 건 이즈미뿐이지만 그래도 남한테 말하는 거 싫지? 목소리 톤이 낮아지고 희노의 얼굴에 미안한 빛이 떠올랐다. 그런 표정을 짓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터라 약간 허둥댔다. 아니, 괜찮아. 친구한테 말하는 건 보통이라고 생각하니까. 친하구나? 이즈미는 그래봬도 꽤 특이한 애거든. 묘하게 침착한가 하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말이야. 그런 점이 재미있어. 게다가 사람이 엄청 좋으니까 자꾸 뭐든 의논하게 되지 뭐야. 아까도 희노가 말했지만 와타야의 이름은 이즈미인가 보다. 그런 발견을 참신하게 생각하며 대답했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 그래서 어제 한 고백 말인데 사실은 결심이 선 나는 어제 고백에 관해 이야기했다. 기분이 상하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희노는 딱히 놀라지도 않고 마지막에 가서는 즐겁게 웃고 있었다. 저런, 그런 거였구나. 벌칙 게임이나 뭐 그런 거겠지 생각은 했지만 반에서 괴롭힘 당하는 애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지? 멋있네. 아니,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고 그저 나 같은 인간하고도 친구해주는 좋은 녀석이거든. 불쾌한 일을 당해서 고개를 푹 숙이지 않았으면 했어. 좀 있으면 전학 갈 거고 말이지. 전학 가는구나. 아쉽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러겠다고 대답한 건데 뭐랄까. 나도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잘 모르겠지 뭐야. 할 말을 고르다가 희노가 나를 꼼짝 않고 쳐다보는 것을 깨달았다. 도루, 넌 나랑 사귀는 거 싫어? 아버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이름으로 불러준 것은 오랜만이었다. 이상하게도
내 이름이 빛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싫은 건 아닐지도 아마. 뭐야 그게. 모호한 대답에 희노가 즐겁게 웃었다. 나는 웃으려다가 실패한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도 계속 할 말을 찾았다. 너한테 실례일 수도 있지만 약간 재미있을지도 싶거든. 3가지 조건이랬나? 결국 일반적으로 말하는 연애를 하는 게 아니잖아. 유사 연애려나?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조건이고 너만 싫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 생각을 정리해 말했을 때 희노는 다시 내 책상에 턱을 개고 있었다. 그럼 됐네. 하지만 이즈미가 걱정하니까 겉으로는 유사연애가 아니라 진짜 사귀는 걸로 하자. 이즈미한테도 조건 이야기는 안 했거든.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날 이상한 약속을 맺었다. 조건부 연애를 시작하게 됐다. 아버지 왔다.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저녁에 부엌에서 카레를 끓이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얼굴을 내밀었다. 수요일마다 먹는 카레인걸. 맞다. 아버지, 애인이 생겼으니까 일단 보고는 해둘게. 뭐? 내가 정직하게 보고하자 아버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누나의 제안으로 중요한 일은 가족끼리 서로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다. 애인이라고? 여자애란 말이지? 동성애를 부정하진 않지만 여자애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말이다. 아버지는 작업복 차림으로 식탁 의자에 앉았다. 먼저 작업복을 벗어 세탁기에 넣어달라고 몇 번을 말해도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 하지만 생활비를 벌어오는 사람은 아버지다 보니 화를 낼 수도 없다. 내가 그런 심경으로 쳐다보고 있으려니 아버지가 감개무량하게 중얼거렸다. 그래, 너도 이제 그런 나이냐.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지만 일단 보고는 해두는 거야. 사귀기로 약속한 뒤 나와 희노는 방과 후 교실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다. 그럼 우선 너에 관해 물어도 돼? 희노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희노는 메모장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 진짜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먼저 생일은? 2월 25일. 2월 25일이란 말이지? 그럼 르누아르랑 생일이 같네? 모르는데. 그렇구나. 그래. 가족 구성을 물어봐도 될까? 아버지랑 둘이 살아. 그렇구나. 왜 납득한 표정이야? 도루, 넌 나이에 비해 야무져 보이니까. 야무진가? 중3 때 고무줄을 손목에 끼운 채로 학교에 간 적이 있어서 한동안 별명이 엄마였는데. 그런 거 좋다. 중3 때 별명은 엄마였다. 그것도 메모하게? 해야지. 혈액형은? AB형. 어울린다. 어울리다니 뭐가? 그러는 넌? AB. 어울리는데? 어째 업신여기는 느낌이네? 업신여기는 거 아니야. 다른 질문은? 존경하는 사람은? 니시카와 게이코. 실례지만 누구신데? 마니악한 순수문학 작가. 그 사람이 어디가 좋은데? 위생감이 있는 점. 위생감? 청결감이 아니라?
청결감은 가짜로 꾸밀 수 있지만 위생감은 꾸밀 수 없다고 생각해. 너 역시 재미있는 애네. 그 뒤로도 희노는 여러 가지를 물었다. 취미, 좋아하는 연예인, 영화, 장소, 개를 좋아하는지, 고양이를 좋아하는지, 휴일에는 뭘 하는지, 좋아하는 음식 등. 가끔은 나도 질문했는데 희노는 대체로 대답해 주었다. 그 애는 개를 좋아하고 공원을 좋아하고 단 것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고 했다. 평범한 여자애라는 느낌이었다. 석양이 깔릴 무렵이 되자 희노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이런 제안을 했다. 그럼 애인스러운 일을 해볼까? 희노가 말하는 애인스러운 일은 스마트폰으로 우리 둘의 사진을 찍는 것이었다. 주황색 교실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은 희노가 즐겁게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고 나는 쑥스러움에 괴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 내 전화가 피처폰이라는 것을 알리고 연락처를 교환했다. 희노가 사진을 보내줬다. 배경 화면으로 등록하겠다는 것을 내가 거절했다. 둘 다 전철로 통학하는 터라 역까지 같이 걸어갔다. 희노는 즐겁게 자기 그림자를 따라갔다. 학교 근처 역에서 같은 방향으로 나는 새 정거장, 희노는 내 정거장 간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는 되도록 같이 하교하기로 했다. 전철을 탄 시간은 10분도 안 됐지만 나란히 앉아 잡담을 하는 기분은 뭐라 말할 수 없이 간지러웠다. 그렇게까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저녁을 먹으며 아버지에게 여자친구에 관해 간단히 말했다. 희노가 비밀로 하라고 했으니 유사 연애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빈 카레라이스 그릇을 앞에 두고 아버지가 눈을 감았다. 크아 하고 뭔지 잘 알 수 없는 탄성을 지르는가 싶더니 갑자기 거실 옆에 있는 아버지 방으로 갔다. 우리 집은 넓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 우리 집에서 어렵게 마련한 간소한 불단 앞에 앉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게 보고했다. 도로한테 여자친구가 생겼어. 여자의 이야기라곤 생전하질 않아서 걱정했는데 다행이지. 제발 어머니한테 이상한 거 의논하고 보고하고 그런 거 안 하면 안 될까? 이상한 게 아니지. 너한테 여자친구가 생긴 건 너희 어머니한테 보고해야 할 좋은 소식이잖냐. 게다가 사나이가 있었으면 분명히 자기가 누나 말을 꺼내놓고 자기가 주춤했다. 캥기는 데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말은 하지 않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딸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가끔은 상 치우는 것 좀 도와줘요. 그래. 가자.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는 각자 시간을 보냈다. 상을 치우고 나서 빨래를 개고 교복과 손수건을 다리고 있으려니 아버지가 목욕을 마치고 나왔다. 목욕물이 식기 전에 나도 목욕하기로 했다. 누나는 아버지가 싫어서 나간 게 아니다. 뭐든 다 이야기하는 우리 집에서 누나는 아버지에게만 말하지 않은 게 있었다. 그것과 상관이 있다. 머리를 감고 몸을 씻은 뒤 비록 다리는 뻗을 수 없어도 내게는 익숙하고 안심되는 우리 집 욕조에서 몸의 힘을 풀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내일도 그럴까?
나 자신을 놀라게 하는 일은 내 인생에서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도 어제 그때 나는 희노의 제안에 그래라고 대답했다. 놀랐다. 내게 그런 일이 가능할 줄이야. 내가 나를 놀라게 할 수 있을 줄이야.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다고 누나에게 보고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쓴웃음을 짓고 얼마 있다 욕조에서 나왔다. 탈의실에서 머리와 몸을 꼼꼼히 닦고 트렁크스를 입었다. 문득 거울에 비친 인물을 바라봤다. 약간 너무 살이 없는 신경질적일 듯한 내가 있었다.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일상이 극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튿날도 여느 때처럼 학교에 갔다. 나도 모르게 전철 안에서, 통학로에서, 현관 입구에서 희노나 와타야를 찾고 있었다. 신선했다. 내 생활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한다는 게. 교실에서는 시모카와와 이야기했다. 시모카와는 다음 주 주말이면 이사한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지만 희노나 와타야와는 반대로 내 생활에서 누가 사라진다는 게 섭섭했다. 그건 익숙한 감정일 텐데도. 있지. 잠깐 의논할 게 있는데. 시모카와는 늘 문제나 이야깃거리를 갖고 있어 그걸 내게 이야기한다. 역시 살을 좀 빼는 게 좋을까? 참고로 이 이야기는 3번째로 하는 것이다. 나는 여느 때처럼 부정했다. 아냐, 잘 생각해봐. 시모카와, 일반 서민은 군살 같은 거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미국에선 살찐 사람은 자기 관리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나 보던데.